계속 진행하겠습니다. BFS, DFS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이 BFS, DFS도 동작하는 원리는 다 아시겠지만, 출발 노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노드의 이웃들을 큐나 스택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빼가지고 또 그것의 이웃을 또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떨 때 그 큐 공간 또는 스택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게 뭐 트리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출발 노드를 했는데 n-1개 노드들이 다 이웃이야. 그럼 처음에 왕창 다 얘들이 어떻게 돼요? 큐에 들어가겠죠. 이럴 경우에 큐가 가장 한꺼번에 많이 쓰게 되는 형태가 이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스택을 쓰나 큐를 쓰나 똑같아요. BFS나 DFS나 이 형태가 되면은 이제 큐에 넣냐 스택에 넣냐 차이가 있을 뿐 쫙 다 넣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DFS의 경우에는 이제 재기적으로 구현하게 되면 이 계속 갈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그 재기 호출이 일어나요. 그러면 함수 스택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언제 계속 쌓이냐면은 이 출발 노드부터 모든 노드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n-1개 재기 호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재기 호출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또 비용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장 공간 측면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그래서 트리가 깊지 않으면, 트리의 폭이 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각 BFS와 DFS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다 아시죠? BFS, DFS. 그렇죠?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아시더라도 아마 이제 그 자료 구조 시간에 BFS와 DFS를 써봤으면 트리에 대한 BFS와 DFS를 썼을 거예요. 근데 트리에서의 그 BFS, DFS하고 그래프에서 BFS, DFS의 차이점은 트리는 주기가 없어요. 주기가 없기 때문에 한번 방문한 노드를 다시 방문할 일이 없습니다. 트리에서는. 그런데 그래프는 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탐색하다 보면은 이미 내가 왔던 데를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또 가면은 중복해서 검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의 BFS와 그 트리에서의 BFS의 차이는 요거 비스킷 배열의 사용 여부예요. 트리에서는 얘가 필요 없습니다. 비스킷 배열이. 비스킷 배열은 뭘 하는 거냐면은 어떤 노드를 내가 이미 방문했었다. 방문한 거는 다시 내가 방문하더라도 처리할 필요가 없죠. 그쪽으로 검색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비스킷 배열의 유무가 되겠고, 이 비스킷 배열을 그러면 언제 우리가 추루로 해주는 게 좋냐? 라면은 큐에 넣기 전에 해주는 거예요. 어떤 노드를 큐에 넣기 전에 추루로 바꿔놔야 큐에 넣을 때 그걸 검사하고 넣는 거예요. 그래야 큐에 넣은 거를 이미 넣었던 거를 또 안 넣겠죠. 그래서 이 추루를 하는 위치가 요 위치예요. 요 위치가 되니까 이 추루를 세팅하는 위치를 또 잘못된 위치에서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거 하시면 되겠고, 얘는 큐에 이미 넣었던 거를 한번 넣었던 거를 또 넣지 않기 위한 거니까 큐에 넣기 전에 얘가 비슷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비슷이 안 됐으면 추루로 바꾸고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노드를 다시는 큐에는 노드가 한 번만 들어가는 거죠. 한 번만. 중복적으로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큐에 출발 노드를 넣고 이제 반복문으로 내가 방문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고,
여기서 하나씩 빼가지고 그 이웃들을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어떤 노드들을 만났을 때 뭘 해야 되면 그 처리는 보통 여기서 많이 합니다. 여기서 하지 않고 보통 여기서 해요. 근데 뭐 하다 보면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방문한 순서를 논해라. 그럼 보통 여기 팝 했을 때를 방문했다 그래요. 실제는 여기를 방문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얘는 방문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지. 준비한 거지. 아직은 방문을 안 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 실제 방문은 팝 했을 때 방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위를 큐에서 팝하고 빼내고 내가 뭐 처리할 거 있으면 처리하고 뭐 예를 들면 S에서 어떤 특정 노드까지 가는지 알고 싶다. V를 뽑았는데 만났다. 물론 여기서 검사를 해도 뭐 가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주로 우리 그거는 여기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너비 우선은 이웃들을 넣고 또 먼저 넣은 걸 먼저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중에 넣은 건 계속 뒤로 가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데부터 차례차례 방문하게 되는 게 이제 BFS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출발 노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수 측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들을 차례차례 방문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의 시간 복잡도를 살펴보면 앞에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얘를 초기화를 뭐 배열을 준비하고 n개의 배열의 요소들을 뭐 다 폴스로 바꾸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텐데 요 비용은 ON을 넘지 않는다. 노드의 개수를 그 비례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루프 이전은 ON, Q 생성하고 뭐 비트 배열을 초기화하고 뭐 이런 거고 Q에 출발 노드 넣고 뭐 이런 거고요. 여기는 O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화일 루프만 놓고 보면은 이제 연결 그래프면은 노드는 한 번만 방문하기 때문에 n번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 n번을 루프를 돌리면 화일문은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n번 화일 루프는 이제 n번 처리가 되는데 이 내부 for 루프가 이제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왜 자꾸 뒤로 오냐? 이렇게 가면 이제 인접 행렬이면 요 부분을 무조건 ON 항상 ON을 해요. 살펴봐야 되는데 내 이웃이 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인접 행렬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행을 쭉 보는 거예요. 쭉 봐서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애들을 또 넣고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 n 전체 n이면 이제 이 반복은 n제곱이 소요되는 거예요. 반복 자체는 총 몇 번 반복하냐? n제곱번 뭔가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은 ON제곱, ON, 바깥에 ON이니까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접 리스트가 되면은 매번 노드마다 요 반복되는 요 포문에 반복되는 횟수가 달라지는 거죠. 이웃이 2개면 2번 하고 이웃이 3개면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화일문이 돌아갈 때 요 각각에서 고려되는 것들을 보니까 간선들을 한 번씩 보게 되는 거죠. 간선을 총 몇 번 볼까? 무방향 그래프면 간선을 몇 번 살펴볼까요? A에서 B 갈 때도 살펴볼 거고 B 노드 입장에서 처리할 때도 다시 봐요. 2번 볼 거고 만약에 방향 그래프이면은 한 번만 보겠죠. A에서 B로 가는 게 있으면 걸고 B에서는 A로 안 가면은 B 할 때는 A를 안 보겠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반복은 n제곱이 아니라 뭐에 비례해요? m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되냐면 m 플러스 n으로 놓는 거예요. 물론 m 플러스 n인데 m이 최대 한 어느 정도 돼요? n제곱 정도 되는 거죠. 많으면 n제곱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비슷한 건데 이제
뭐 희소냐 밀집이냐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겠고, 이 그래프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노드의 개수가 있고 간선의 개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최소 한 번은 간선을 살펴봐야 되겠고 한 번은 노드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프를 볼 때 m 플러스 n에 비례한다. 간선도 한 번씩은, 있는 간선도 한 번씩은 다 뭔가 살펴봐야 되겠고 노드도 한 번씩은 살펴봐야 돼.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겠죠. 간선을 내가 하나 안 본다. 그럼 가야 될 때를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방문을 안 하는 거죠. 노드 하나 안 보면.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연결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얘가 미니멈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BFS, 나중에 보면 DFS 똑같은데 이 정도 비용이면은 최적인 거죠. 거의. 그래프에서 m 플러스 n이면 최적인 거고, 이 그래프는 mn 두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m과 n을 같이 해서 표현하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인접 행렬로 처리할 때는 얘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이제 실제 이 너비 우선의 알고리즘은 m 플러스 n이다. 간선수와 노드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FS의 응용도를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최단 경로를 찾는 건데, 얘는 어디서 최단 경로를 찾냐면은 무방향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거예요. 무방향 그래프에서. 무방향 그래프에서의 무방향. 그러니까 무방향이라보다 더 중요한 게 비가중치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거예요. 비가중치 그래프이면 이제 경로의 길이가 간선 수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BFS는 어떻게 방문해요? 가까운 애부터 하나씩 파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방문할 때 몇 번의 간선에서 방문했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면 이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래는 비스트 배열이 하나 이제 썼는데 하나를 더 쓰고 있어요. 디스턴스 배열. 그래서 이제 늘리는 거죠. 물론 이제 이 Q에 넣을 때 S를 넣는 게 아니라 디스턴스 배열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튜플을 넣을 수 있어요. S, 0. 그리고 여기 넣을 때는 얘가 V0이었으면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얘를 넣을 때 W1, W2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넣으면은 이 나올 때 내가 여기가 D가 나왔다 그러면 뭐 어떤 노드가 나오면은 그 노드까지 걸린 간선수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최단 경로를 요 비가중치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찾을 때 디스턴스 배열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다 저장할 수도 있고, 일일이 넣을 때 이제 노드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까지의 거리 정보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후 추가할 때 현재까지 거리에 플러스 1 해가지고 또 Q에 넣어가지고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스턴스 배열을 쓰게 되면은 비스트 배열을 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턴스 배열이 비스트 배열을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는 어떻게 세팅하냐면 무한대로 세팅을 해요. 디스턴스 배열을 초기화해 주는데, 얘는 아직 가지 못했으면은 무한대로 표시를 해놓고 이제 나중에 무한대가 되면 방문 안 했거나 뭐가 된 거예요? 방문을 할 수 없는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ot 비스트가 아니라 디스턴스가 무한대이면은 하고 무한대가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더 짧은 경로로 추가적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경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디스턴스 배열을, 비스트 배열을 추가적으로 쓸 필요 없고 얘 하나만 쓰면 된다 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나면 저 디스턴스 배열에 S로부터 각 노드까지의 거리가 나오는 거죠. 3이다, 2다, 뭐 5다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다, 5다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 5 거리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해가지고 얘를 가기 위해서 그 전에 마지막 방문했던 노드가 어디인지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경로를 우리가 구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디스턴스 배열을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특정한 노드까지의 경로를 알고 싶으면은 이 정보와 그래프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거꾸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 비용도 1000형이면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추가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를 추가적으로 해도 전체 경로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프리베이스 정보만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럼 프리베이스 정보들만 배열로 하나 또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로부터 실제 경로를 찾으려면은 ON의 알고리즘을 또 적용해서 경로를 찾아야 돼요. 그럴 바에는 공간 복잡도를 늘리지 않고 디스턴스 배열만 갖고 있고, 그 디스턴스 배열과 원래 그래프 정보를 이용해서 디스턴스 배열을 다 구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거꾸로 이제 내가 필요한 경로를 찾을 수 있겠죠. 찾아서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프리베이스 노드 정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1번 하는 게 공간도 절약되고 시간 복잡도는 같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동적 프로그램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동적 프로그램 하면서 답이 뭐지를 막 만들어 가지 않고 값만 찾은 다음에 그 값으로부터 거꾸로 오면서 실제 해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BFS도 이런 응용해서 거리를 알고 나면 이 거리로 실제 가기 위한 경로는 이 디스턴스 정보를 가지고 다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찾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 연결 그래프는 아니죠. 그러면 요 하나 찾고 얘 찾고 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연결 그래프는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어떤 노드에서 출발하냐 다 연결되겠죠. 무방향이니까. 그러면 1에서 시작하든 뭐에서 시작하든 요거 찾을 수 있고 요거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노드가 이제 1번부터 n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쭉 BFS를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BFS 수행하면 1번부터 수행하면은 3번, 5번, 7번, 9번은 방문이 됐겠죠. 그러면 비스티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3번 됐을 때 3번에서 다시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그 노드에 대해서 다 BFS를 시작해 보는데 이미 처리된 것들은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은 노드 수만큼 포르프로 돌려가지고 BFS를 한 번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수행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 대표적인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면서 방문이 안 된 노드 1 방문하면 얘 다 찾고 그 다음에 2 갖고 방문하면 다 찾고 3 했으니까 건너뛰고 4 건너뛰고 5 건너뛰고 6 가면은 얘 찾게 되겠고 7, 8, 9, 10 다 건너뛰겠죠. 그럼 끝나면은 세 가지 컴포넌트를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FS를 이용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깊이 우선을 보면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뭐만 차이 나냐면 요 위치에서 쓰는 것이 이제 큐가 아니라 스택이 되는 거죠. 스택을 쓰는 거고. 이제 스택을 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커시브한 버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시브한 버전에서는 여기서 이제 S를 요 재교출했을 때 그 노드를 true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드로 다시 재기 호출을 하지 않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결한 거는 재기가 더 간결하고 시간 복잡도는 똑같지만 얘는 반복적으로 함수 호출이 일어나니까 속도는 얘가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뭐 구현할 때는 또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구현하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에 고려할 때 보통은 작은 노드 순서부터 이렇게 고려하게 되는데 A, B 순서대로 넣었으면 그 다음 처리하는 건 A가 아니라 B를 처리하게 됩니다. 스택에 푸시하는 순서가 A 푸시하고 B 푸시하면은 스택 톱에는 B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 처리하는 노드는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B에서 C, D를 넣게 되면 그 다음에 처리하는 노드는 D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방향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똑같고, 그러니까 얘의 비용이나 차이가 없죠. 차이는 하나는 스택 쓰고 하나는 큐 쓴 거밖에 없으니까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없고요. 얘의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재기 함수는 뭘 따져줘요? 재기 호출수를 따지는 거죠. 재기 호출을 몇 번 해요? 딱 n번 해요. n번 하는 거고, 각 노드마다 얘 몇 번 반복해요? 인접 행렬이면 n번. 인접 행렬이 아니라 그 인접 리스트면 전체적으로 n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아니면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나 시간 복잡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위상정렬까지만 좀 소개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위상정렬은 방향 그래프에서 정렬하는 거예요. 정렬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간선이 밖으로 나가면 M에 할당되는 번호가 이 B보다는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A는 얘네 셋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E와 B는 얘를 먼저 하나 얘를 먼저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 둘 간에는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우리 교과에서 이수체계도가 있는데 이수체계도도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선수 과목이 있고 서로 선수 과목이 아닌 어떤 관계가 있는 애들은 얘를 먼저 듣나 얘를 듣나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 교과 과정을 방향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고 그 방향 그래프로 표시한 다음에 위상 정렬을 하고 그 위상 정렬 순서대로 듣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위상 정렬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즉 모든 노드에 n개 노드가 있으면 1번부터 n까지 그 번호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노드들한테 번호를 할당해 주는데 요 조건이 만족하도록 U에서 V로 간선이 있으면 U가 더 적은 번호를 가지기만 하면 돼요.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방향 그래프를 위상 정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DAG만 할 수 있어요. 즉 DAG라는 건 주기가 없어야 돼. 주기가 이렇게 뺑뺑 돌면 뭐 하나 더 있다. 뺑뺑 돌면은 순서가 없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순서를 정의할 수가 없죠. 계속 반복되니까 순서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기가 없는 방향 그래프는 다 위상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상 정렬을 할 때 이렇게 주기가 없는 방향 그래프를 DAG라고 하고요. DAG라는 용어는 아마 컴퓨터공학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어떤 용어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세요. DAG. 방향 그래프인데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하고요. 이 DAG에서는 소스 노드하고 싱크 노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 노드는 진입 차수가 0인 노드. 밖으로 나가는 간선만 있는 애예요.
M이 그런 애고요. 싱크 노드는 진출 차수가 0인 노드. 나부터 나가는 거 없고 들어오는 애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A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진입 차수, 진출 차수가 있으면, 소스 노드와 싱크 노드가 있으면 어떤 노드가 적은 번호를 가져야 되겠죠? 소스 노드들은 적은 번호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소스 노드가 꼭 하나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1번, 얘가 2번 해도 되고 얘가 1번, 얘가 2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 두 개의 다음 번호만 되면 돼요. 그리고 요 애는 항상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얘네들은 뭐예요? 싱크 노드죠. 싱크 노드는 또 가장 큰 번호들을 가져야 돼요. 그 특징을만 알면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 첫 번째 살펴볼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냐면 소스 노드를 찾아요. 그래프가 주어지면 소스 노드를 찾아. 그러면 여기 소스 노드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1번을 주는 거예요. 소스 노드를. 1번을 줘요.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에서 없애서 또 뭘 찾아? 소스 노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소스죠.